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강병원 의원이랑 쭉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예. 사자 TV 토론에 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는 못했는데 이준석 대표 지금 저 사자 TV 토론 이후에는 처음 출연이시니까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TV 토론 자체가 우리 후보가 지금까지 준비를 많이 했다는 그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기 충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TV 토론에 상당한 우세를 보이거나 이럴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준비했겠지만은 예. 이게 자잘한 어떤 말기술보다는 확실히 큰 줄기를 잘 잡고 간 우리 후보가 예. 훨씬 더 주목을 받았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사자 TV 토론도 그렇고 11일에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예. 이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약간 좀 기피하는 듯한 토론을 그런 인상을 계속 지금 줬단 말이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은 저희 후보가 TV 토론의 약점에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회피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아마 저희 첫 번째 TV 토론하기 전에도 우리 후보가 대장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실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자료 같은 것도 좀 보강하자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토론 보시면 왜 그랬는지 아실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모순된 표현이나 이런 것들로 빠져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좀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었고 이번에 또 2차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후보들이 좀 서두르서 이야기하는 감이 있지만은 우리 후보는 토론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세부적인 상황 조율한 데 있어가지고 꼭 저희가 저희도 4명의 주체 중에 하나인데 다른 후보들의 이야기대로만 가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 2차 TV 토론의 최대 공방 쟁점은 뭐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사실 그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도 첫 번째 토론에서 결국에는 대장동을 설계했다는 이재명과 설계해서 그러니까 환수했다는 이재명과 나는 여기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이재명 중에 어떤 것이 진짜 이재명이냐는 답변에 대해 가지고 냉정하게 말하면 답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다시 부각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재명 후보의 지금까지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노출되었고 그런데 그때마다 언론이 질문할 때는 대충 두리뭉실하게 답변하고 넘어갔던 것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시 그냥 명확하게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군요.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이제 때가 됐다고 하면서 단일화 이야기를 지금 언급을 했고 이영호 단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KBS 이뤄진단에서도 그랬었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 단일화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소위 단일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놓인 처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방식은 가당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경로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안철수 후보 측이랑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노인 처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노인 처지라는 것은 이제 지지율이 낮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확실히 1월 초쯤에 안철수 후보가 기분 좋게 막 기세 낼 때 그때와 달리 지금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락 추세가 완연하거든요. 그리고 하락 추세라는 것이 저희가 분석했던 대로 1월 초부터 분석했던 대로 저희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 부분 이전됐던 부분들이 다시 저희 후보에게 회복됐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지율은 보수 성향과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절차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아마 우리 후보에게 그대로 오롯이 편입되기는 어려운 지지율이 아니냐 그런 인식도 당내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전에 결판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제 사실 이번 주말이 지나게 되면은 안철수 후보가 사실상 이제 선거 모드에 돌입하게 되거든요. 저희 후보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상당한 비용 지출과 더불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선거에 참여한 다음에 빠지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이전에 그러니까 주말 이전에 아마 어떤 정치적인 판단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지율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군요. 이번 주 금요일 때 정도 되면은 윤석열 후보가 완전히 치고 올라갈 것이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언론들도 많았거든요. 그건 이미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 이전에 실제로 그 선거에 있어가지고는 주요 이제 의사결정의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 중에 하나가 아마 금요일이 될 것이고 저는 안철수 후보는 아니지만 안철수 후보 주변의 인사들이 저희 당에 여러 가지 전언을 하는 모양인데
그 맥락을 봐도 제 생각에는 뭐 변화가 있을 거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태규 국민의당 그 총괄 선대본부장은 쥐뿔도 없는데 반사 이익으로 제1야당의 지지율이 좀 높다. 이 대표도 어쩌다 대표가 됐다.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상당히 신경전이 있어서. 원래 그 국민의당 분들이 서울시장도 그렇고 좀 다급해지면 막말을 좀 해요. 그분들이. 예. 예. 뭐 그분들이 뭐 이제 좀 개의치 않는다. 좀 항상 이제 좀 불리한 상황에서 이제 선거를 치르다 보면은 뭐 센 말도 하고 이제 좀 이렇게 하는 거는 전 뭐 그것도 패턴이니까 이해합니다 저는. 예. 지금 이재명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 만났죠. 이상돈 전 의원 만났죠. 윤여준 전 장관 만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도 보수 쪽을 어떻게 품어보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평소에 그 어르신들한테 이재명 후보가 잘했다면은 지금 뭐 일정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평소에 이재명 후보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잘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러면은 그분들은 잘했나?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만 하더라도 저희 당의 비대위원장을 지내셨지만은 뭐 그분에 대해서 박한 평가를 계속 해오고 그랬던 분들인데 갑자기 뭐 다급해지니까 가서 이렇게 뭐 조언을 구한다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만나주시는 건 왜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 1차 토론에서는 대장동을 굉장히 좀 세게 질문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됐고 그다음에 새로운 녹취록들이 추가 공개됐는데 그게 윤석열 후보에게는 상당히 불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녹취록이라는 것을 지금 상당히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공경에 빠진 사람들이 그냥 이름 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후보에게 공격한다는 거는 뭐 전혀 의미가 없는 공격이고요. 예전에도 보면 무슨 모 언론사에서 우리 후보가 무슨 접대를 받았다는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했다 사과 기사까지 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하는 말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그걸 신빙성을 두고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은 생태탕 모두 재판이죠. 그 2차 토론에서 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 이건 또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법인카드 이용 의혹?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꺼내진 않을 테고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후보는 사실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에 대해 가지고는 큰 기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지금 언론에서 보도 나온 것으로 이미 국민들은 다 판단을 끝냈을 것이고요. 도대체 그 경기도 비서실은 뭐 하는 분들이길래 제사 음식을 가져다가 그렇게 사는지 그 비용이 지출이 어디서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여러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해명을 자꾸 하면서 말이 바뀌다 보면은 모순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경기도 직원들이 그걸 사가지고 제사 음식이랑 과일 이런 걸 가지고 그럼 비서실에서 찾아오는 손님 접대를 했다는 건지 도대체 경기도 비서실은 또 경기도청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제사 음식을 대접하나요? 전 같은 거를?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확실히 가족의 제사에 사용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비용이 어디서 지출되었냐의 문제인데 저는 그거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 측에 이제 소명의 의미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최 기자님 생각해서는 제사 음식을 그 도청에서 손님들 내놨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말 안 돼요. 그거는 말 안 되고 그 전에 뭐 샌드위치랄지 무슨 공간에 뭐 한우는 아니죠. 그러니까 안심이 같다. 뭐 이런 것들은 해명을 보니까 뭐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사 음식은 뭐가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제3식은 도청에서 제3식 내놓으면은 그건 손님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민주당이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마침 또 그걸 현금 지출하셨다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해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반대로 이제 그 김건희 씨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그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해결하라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아마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뭐 새로운 정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정보가 있다면 토론에서 제기하면 될 거로 보이고요. 그런데 뭐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뭐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데 수사기관에서도 명확하게 지금 판단을 이제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 뭐 법원에서도 이제 판단이 나오는 것이고 나중에 그런 본부장 비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근데 그것을 뒤집을 만한 그 이재명 후보의 새로운 정보가 있을까 하는 건 약간 의문입니다.
그 세대 포이론을 초반이라고 하기는 뭐 한두 달 전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게 이제 민주당은 이 갈라치기다 그러면서 이제 반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보세요? 우리 후보가 TV토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갈라치기 하면 민주당이다라는 게 지금 젊은 세대의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그 민주당에서 굉장히 이념 편향적인 젠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금 20대 남성이나 아니면 이런 젊은 세대에서 큰 반응이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누구에게 갈라치기라고 손가락질을 하기 이전에 본인들이 뭐 그런 젠더 문제도 그렇고 친일 반일 이런 거를 얼마나 국민을 갈랐습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반성부터 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던 건 없는가 되짚어보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강욱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만배만 위협적인 카드를 가지고 있을까 윤석열 후보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뉘앙스라고 보세요? 근데 뭐 저희 쪽에서 아무도 그건 반응할 가치도 없고 반응할 가치가 없다.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여야가 다 어떤 뭐랄까요 그 존경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여튼 내세우셨던 지역 통합의 가치라든지 그런 것이라면은 저는 당연히 우리 당도 그건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호남 지역에 저희가 다 하지 못했던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꾸준히 지금 이제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정신이야 당연히 누구든지 계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급하게 이제 선거에 끌어들이려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성대모사를 하는 영상을 올려가지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것처럼 이렇게 영상을 띄우기도 하고 민주당이 오히려 급하게 끌어들였다. 그 비극적으로 서거하신 전직 대통령의 그런 어떤 음성을 성대모사해가지고 노 대통령이 이재명 지사와 무슨 인연이 있었거나 지지를 요청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웃기거니와 그 과정에서 그 자료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가지고 그 영상물 안에 노무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옛날에 일베 이런 데서 썼던 코알라 그림 이런 게 들어있었거든요. 저는 이건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선거운동 저희 같으면은 그런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을 선거에 활용할 생각조차 못 하겠는데 그 와중에 아주 그분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분을 희화화했던 그런 사진 같은 게 그림 같은 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